다음과 같은 fx, gx가 있어요. 근데 둘을 곱한 것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P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fx와 gx가 각각 1과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fx는 너가 1이고 너가 ax 빼기 a 마이너스 1이고, 자 1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식에다 1을 넣어보시면 fx는 여기 1에서의 좌극하는 1이지만 1에서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x는 1에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불연속입니다.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경계가 달라요. 경계가 2이고 x 빼기 2b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제곱 빼기 x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 주변에서는 요 직선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죠. 연속함수. 그래서 2에서가 지금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보려면 갖다 넣어봐야 되거든. 근데 밑에 거는 넣으면 2가 나와요. 위에 거는 근데 넣어도 숫자가 아니라 b에 관한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gx가 2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b 값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야. 근데 그 b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f랑 g를 곱했을 때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며. 그렇다는 거는 너의 불연속인 순간에 gx는 현재 뭐예요? 현재 연속이에요. 연속. 그죠? 얘가 불연속인 1에서는 얘는 연속이에요.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순간은 경계에 해당하는 2밖에 없어. 심지어 그것도 불연속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1일 때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보다 작은 범위는 그냥 직선이니까. 그러니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의 상황은 너는 불연속 너는 연속이라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연속함수가 불연속점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1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된다고. b 값은 쉽게 나오겠죠. 문제에서 지금 a, b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b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 그래서 이게 요렇게 바뀝니다. b는 1이에요. 현재. 자, b가 1이 됐으니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보자고. 2를 넣어봐. 2 들어가면 1 나오죠? 자, 2 들어가면 2가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너가 x는 2에서 불연속이니 동일한 논리로 2에서 너를 봤더니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죠. 요 식 자체는. 그래서 2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이번에는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해 보시면 a 빼기 1이 나오고 a 빼기 1이 0이니까 a도 역시 1이 됩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는 상황은 진짜 많이 출제되는, 연속함수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넘어갑니다. 32번. 32번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거 정의에 대한 건데, 자, A라는 집합은 지금 어떤 것들을 모은 거냐면 어떤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즉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 점을 모은 거고, B는 뭘 모은 거냐면 극한은 알파라는 값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 값이 너의 함수값과는 다른,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거를 그림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오래 걸리니까 안 그릴게요. 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잘 보시면 0에서 좌우극한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0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좌우극한 다르죠. 그래서 1 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그 다음에 4에서 끝이죠. 2랑 4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자, 얘는 극한은 존재하지만 불연속인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좌우극한은 같지만 얘랑은 다르잖아.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누구냐면 마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4개 있죠. 끝이죠? 더하시면 8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36번. 다음과 같은 이차 함수에 대해서 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주어진 함수는 이차 함수이고 이차 함수에다가 K를 더해도 이차 함수입니다. 근데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주어진 구조 자체는 연속 함수 나누기 연속 함수의 형태입니다. 연속 나누기 연속이에요. 연속 함수끼리 사칙 연산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연속이 된다고 했어.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가 예외니 성재야? 언제가 예외야? 연속끼리 연산을 했을 때 연속이 되지 않는 예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나와요.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0이 안 된다는 얘기지. 즉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의 2루트 x 더하기 아니지 빼기 4 플러스 k가 실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등호는 빠져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어쨌거나 0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요거 비슷한 게 이제 나중에 함수의 증가 감소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는 게 나와요. 증가 함수는 이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든지 작거나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구분해서 기억하셔라. 요거는 풀 수 있겠죠? 넘어가서 38번. 38번, 37번 같은 종류의 사이값 정리 문제들이고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38-1, 38-2 우리 아까 테스트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랑 비슷한데 사이값 정리를 쓰는 문제는 항상 한쪽으로 다 넘기셔야 돼요. 예를 들면 38-1번은 한쪽으로 싸그리 다 넘기면 잠깐만 뭐야 이건 그냥 F1이랑 F1을 줬네. 그럼 얘는 1과 2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2와 K 빼기 5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건 작다 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은 1번은 38-1번은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게 되면 실근을 갖는 거는 맞아. 근데 꼭 실근을 갖기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다항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러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이런 식으로 실근이 존재하는 건 맞잖아. 그지? 근데 내가 실근이 서로 얘네가 양쪽 끝이 부호가 서로 같아도 이런 식으로 실근이 존재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38-1번은. 자, 38-2번.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그냥 사이값 정리를 쓰고 싶었다. 38-2번도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 써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 마일부터 1 사이에 존재하려면 마일 넣고 1 넣고 부호가 서로 달라지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너가 K 빼기 3 나오고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K 플러스 3 나오죠. 이렇게 곱한 게 너가 부호가 서로 다르려면 곱해서 0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40번. 40번은 40번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40-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겠죠? 뭐 하나가 오타였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40번 질문한 사람? 이 중에 2번이던가? 그지? 40-2번 맞죠? 자, 다음 함수 fx,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에 대해서 자, 연속 동그라미 gx는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gx는 경을 두 개로 나눠서 xfx 더하기 4 나누기 x 3승 빼기 1 얘가 x가 1이 아닐 때 자, x가 1일 때는 그냥 상수 k래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연속이라고 했으니 너의 1로 가는 극한값과 너의 1에서의 함수값인 k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일단 요거는 써주시고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고 gx를 무한히 보내면 2로 가야 된대. 그러면 gx가 무한히 가는 상황은 어쨌거나 x가 1은 아닌 거지 이 상황에 해당하지. 즉 주어진 저식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요 함수의 극한값이 2가 된대요. 근데 어차피 fx 다항함수, 이 분자에 있는 식도 다항함수, 분모에 있는 식도 다항함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인데 x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0 아닌 수렴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였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뜻해요.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뜻함과 동시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즉 분자에 있는 xfx 플러스 4라는 이 식 자체가 최고차가 2x3승이 돼야 되고요. 더하기 뒷부분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은 모르는 상황.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요거 1로 가는 극한이 존재해야 되지. 즉 1 들어가면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2x3승이라고 잡고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네가 0이면 너가 0이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fx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f 0 들어가면 0 나와야 되죠. 그래서 f 0 들어가면 0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거 항등식 이용해서 이제 조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미지수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x 플러스 b. 자, 양변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식 0 들어가면 너가 4가 나오지, 0 들어가서 4가 나오려면 b 값이 나와요.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정해지고,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서 4를 빼주시고 x를 나눠주시고 다시 fx에다 0을 대입하시면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 식 정리하시면 a 값 나옵니다. 해볼게요. 너는 2x3승,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랑 이렇게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2a 빼기 2 x제곱. 자, 1차항의 개수는 너랑 너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너랑 너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 x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4는 없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x를 양변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식 이렇게 남습니다. 제곱되고 1승되고 없어집니다. 짠, 이렇게 됐어요. 문제에서는 f0 0이라고 그랬죠? a 값 나와요. a는 마이너스 2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짠. 자, 우리는 이제 식을 거의 다 구했어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상수 k의 값이었고요. 상수 k의 값은 요 함수가 정해지면, 정해졌죠? 분자가 요거였고, 분모가 x3승 빼기 1이니까 여기다 바로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약분 1로 보내주세요. 1로 보내주시고 분모는 3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됐나요? 이런 데서 항등식 쓰는 거 보이죠? 항등식 같은 거는 언제 쓸 수 있다?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 조건에선 항등식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중에서는. 46번. 두 개밖에 안 나왔네? 아니네, 3개 남았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봐라.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려니까 성재는 털 고르고 있고. 자, 수업 시간에 왜 털을 고르고 있죠?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뽑든 고르든. 자, 뭐지?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나요? 보겠습니다. 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짠. 여기가 3, 2, 1, 여기가 마1, 마2, 1, 2, 마1, 여기가 마2. 자,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상태인데 기억번.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에
x-1은 2인가? 일단은 3의 우극한으로 보내주면 요 값은 2의 우극한으로 가죠. 2의 우극한 찾으시면 되겠죠? 2의 우극한은 2죠. 2. 기억번 참입니다. 니은번 절대값 f에 x 빼기 1은 너는 x는 1에서 연속인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대값 함수를 내가 그린다고 치면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고 뒤집어져서 얘도 뒤집어지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 너가 봐 1, 1, 2, 3 이게 누구냐면 절대값 fx예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값 fx라는 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이고 당연히 너도 연속함수가 되겠죠. 연속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딜 봐도 연속이 됩니다. 참이에요. 마지막 디귿번 fx 곱하기 절대값 f x-1은 열린 구간 마일부터 3까지 연속인가?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fx라는 함수와 지금 절대값 f의 x-1이라는 함수가 서로 곱해져 있지. 곱함수의 연속성을 보시려면 각 함수의 연속성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절대값 f의 x 빼기 1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했냐면 연속함수라고 했어. 그지? 즉 이 녀석은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럼 fx가 만약에 어떤 점에서 연속이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항상 연속이에요. 즉 내가 사실 관심 있는 점은 어떤 점만 보시면 돼요. fx가 불연속인 점만 보시면 됩니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만이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어. 그지? 근데 fx는 언제 불연속이야? 0일 때랑 2일 때가 불연속이죠. 그죠? 그래서 fx 입장에서는 0이랑 2에서 불연속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를 여기다 쇽 넣어봤어. 그럼 0, 여기다 넣어보니까 0 들어가면 마일 나오고 2 들어가면 1 나오지. 이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속이면서 동시에 함수값이 0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갖다 넣어보니까. 그럼 연속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실근으로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해지면서 다 0이 되면서 여전히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연속성에 대한 관찰은 사실은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그 구간 내에서 불연속이 될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5번. 55번 보시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그림이 다음과 같은데 절대값 fx 빼기 k라는 함수가 불연속인 x의 개수가 마이부터 2 사이에서 정확하게 하나만 되도록 하는 상수 k를 찾아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fx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fx 빼기 k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k값이 정해지면 fx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는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아무 그래프, 그냥 2차 함수 이런 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fx가 원래 있었대. 근데 k가 예를 들면 여기가 5인데 k가 5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지금 예를 드는 거, 상황에 대한 예시. 자, 그러면 k가 5가 되면 fx에서 5를 빼는 거니까 이만큼 내려가면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두 실근을 갖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k라는 값이 지나가는 이 이차함수와의 관계가 뭐와 뭐의 관계로 바뀌냐면 요 fx 빼기 k와 x축의 관계로 바뀌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우리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5만큼을 내리고 여기서 접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순서를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5만큼을 내렸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k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아래의 부분을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대칭을 해서 접어 올려요. 그 이후 y축 방향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자, 요런 관계에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요 fx 빼기 k의 절대값 함수의 연속성만 궁금하거든. 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너랑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일단.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적절히 어딘가에서 대칭을 시켜서 불연속이던 거를 연속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면 K보다 아래 거를 접어서 올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fx가 몇 군데서 불연속인지부터 먼저 볼까? fx는 마이너스 1, 0, 1, 세 군데서 현재 불연속이에요. 그럼 내가 어딘가를 잘 접어서 최종적으로는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고 싶다는 거는 세 개의 불연속점 중에서 접고 나니까 두 개는 더 이상 불연속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접으면 되겠니, 당연히. 내가 예를 들면 각 세 점 입장에서 어디서 접으면 연속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0이에요. 정확히 어디서 접으면 되겠어? 너와 너의 가운데서 딱 접으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연속이 되겠지. 요거 기준은 밑에 거를 접어 올린다니까. 그 다음에 아래로 평행이동을 하긴 하는데 연속성을 보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이 평행이동 솔직히 말하면 알바가 아니라고. 그냥 접어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서 접으면 되겠냐고. 당연히 어디겠어? 이거겠지. 왜냐면 여기서 접으면 얘도 좌우극한이 같아지지만 얘도 좌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지면서 연속이 되지.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디서 접어야 돼? 여기서 접어야 된다고. 너와 너의 가운데서. 여기서 접으면 이렇게 붙으면서 연속이 된다고. 그러면 너를 접으면 얘가 연속, 2분의 1을 접으면 얘네 둘이 연속이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한 점에서 불연속이길 바라는, 즉 두 군데가 연속으로 바뀌는 k는 2분의 1인 거라고 그래. 자, 이 함수 개 많이 나와요. 요거 마이너스 k 절대값 씌워서 결론은 k를 갖다 긋고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고 최종적으로는 평행 이동한다. 보통은 이게 뭐로 많이 나오냐면 이와 같은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70번. 70번은 번호를 보니까 수업 때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70-1번인가요? 2번인가요? 성지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안 될까? 70-1번과 70-2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죠? 그죠? 2번 같은 경우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었고 1번 같은 경우엔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더 좋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지. 그것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왜냐면 집합이기 때문에 중근이 되면 어쨌거나 걔는 하나의 원소를 가질 테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빼기. 자, 먼저 최고차항이 미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셔야 됩니다. A가 0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무조건 나누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A가 0이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쭉 정리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너의 실근의 개수는 하나죠, 하나. 그래서 이때는 한 개입니다. 그게 A의 함수값인 거야.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얘는 2차식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2차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겠죠.
그 중에서 너가 짝수니까 짝수근의 판별식인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이 곱한 거 더하기 a의 a 빼기 2. 너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0보다 크면 너는 2개가 나오고 0이면 1개고 너가 0보다 작으면 0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언제 0이 되냐면 a가 지금 묶이면 여기 아마 1이랑 2인가? 그죠? 1과 2를 근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1과 2를 근으로 갖고 그림상 어떻게 나오냐면 1 있고 2 있고 그 다음에 a가 0일 때 있고 이렇게 0일 때는 1이에요. 그 다음에 1, 2 사이에서는 0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1일 때도 1이고 2일 때도 1인데 바깥쪽에선 2개야. 근데 순간적으로 0일 때는 다시 1개야.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기억, 니은, 듯 그럼 다 쉽죠. 기억번 A에서 극한과 함수값은 서로 다르죠. 기억번 틀렸고 좌우 극한이 다른 C의 개수는 2개 맞죠? 하나, 둘. 여기는 좌우 극한이 같아요. 디귿번 불연속인 건 3개가 맞죠. 그죠? 이렇게. 자, 넘어가서 오늘 거 진도 봅시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수투 전반부의 하이라이트, 수투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를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냐면 요 함수를 여러분이 미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뭐 미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였고, 그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작업이 중반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는 그 미분의 반대 과정인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수투인데,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지금 최근 수업 3번 중에서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할 건데,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미분계수를 설명을 드리고, 도함수는 이제 미분계수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미분계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쪽은 개념적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구간 내에서의 평균적으로 이 값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는 건데, 얘는 구간에서만 봅니다. 구간 A, B에서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함수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fx. 자, 그럼 A일 때는 여기 있었고 B일 때 여기 있다고 할게요. 너가 A, 너가 B.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B-A분의 F, B-FA. 나름 친숙한 식이죠. A, FA와 B, 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무엇에 대한 관찰을 할 거냐면, 이제 둘 중에 한 점을 정해서 선생님은 B를 한번 천천히 A로 옮겨 볼게요. 그래서 B라는 점이 점점 A로 다가가는 상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B가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점점점 오다 보면 그림상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요거였는데
이 기울기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A 값에 아주 다가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A라는 점에서 fx에 접하는 그러한 접선의 기울기에 다가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B가 A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극한 개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극한의 개념을 왜 배우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기울기 이것을 정의상 식을 요렇게 씁니다. f b-fa b 빼기 a 여기서 b를 a로 보낸 극한 값은 무엇에 다가가냐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고요. 이것을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fx,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식으로는 f'a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정의한 게 미분계수이자 f'a에 다 같은 용어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f'a 이렇게. 자,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b가 a로 다가간 상황이니까 내가 주어진 요 식에서 b를 변수로 취급을 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는 b라는 걸 잘 안 써요. b라고 안 쓰고 변수 자리에는 보통은 x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식의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것의 극한값을 우리는 f'a라고 부르고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르고 이때 f'a가 존재하면 우리는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함수 같은 걸 띡 주고 자, 다음과 같은 함수에 예를 들면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식을 세워서 그 극한식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되는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봅시다. 저 식에다가 그냥 정직하게 놓고 여러분이 극한 계산만 하는 거야. 별거 없어요. 리미트 일단 x는 어디로 보내야 돼? 1로 보내는 거죠. 1에서의 미분 가능성 보는 거니까 분모는 x 빼기 1을 써주시고 자, 분자는 fx인 x제곱 여기는 빼기 f1이니까 1이죠. 자, 요거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보시다시피 약분되고 는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함수의 극한에서의 0분의 0꼴의 극한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면 얘는 곧 미분 계수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2라는 극한값이 구해졌죠. 이 극한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쓴다고. 이거는 수투 전반부에서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미분 가능하다고 해놓고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했는데 여러분이 이지랄 해놓고 2x에다가 x는 그래서 너는 1 대입해서 이렇게 해서 쓰면 서술형에서는 점수를 전혀 못 받습니다.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셔야 돼요. 정의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서술형 풀 때.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x제곱 같은 경우 이런 게 돼. 그지? 그럼 안 되는 것도 해볼까?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너가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한번 해보겠대. 자, 그럼 또 하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근데 x 빼기 0분의 절대값 x 빼기 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0으로 가는 극한이라는 건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그랬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그지? 그럼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x가 양수인 거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는 x분의 x로 나오고요. x가 0 마이너스일 때는 x분의 마이너스 x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1이 나오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거야. 보시다시피 좌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좌우극한이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런 경우에 너는 1에서 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절대값 x 그래프만 봐도 그래.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프 모습이 이렇게 생겼잖아. 잘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에서 미분계수로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수월해. 얘가 A예요. 지금 한 점이 정해져 있어. 그지? 0에서의 미분 가능성 보고 싶으니까. 지금 또 다른 점이 0으로 다가올 건데 요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요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좌극한 같은 경우 왼쪽에서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랑 연결하고 너랑 연결하고 너랑 연결하고 항상 기울기가 뭐가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오른쪽 점들과 연결을 했을 때 이것들의 평균 변화율은 하나같이 다 1이 나오지. 즉 너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분 가능하려면 F'A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요 F'A라는 거는 조금만 더 자세히 써드리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요 부분 지울게요. 자, 는 F'A 요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 요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가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얘는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수렴을 하고 있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역시 0으로 가야만 했어요. 이거 기억나죠?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했어. 수렴하는 극한이 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했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너라는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0이에요. 이걸 쓸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의 또 다른 해석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fa예요.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야? x는 a에서의 연속이기 위한 표현이죠. 연속이 돼야지만 분자가 일단은 0으로 간다고. 그지? 자, 그러면 연속이 되는 거는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미분 가능하다 요거랑 더불어서 x는 a에서 연속,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a로 가는 극한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a의 좌극한이 있을 수가 있고 a의 우극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분계수라는 거는 어쨌거나 극한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인데, 즉 조금 특별한 극한이고, 그 미분계수 중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 좌극한으로 갈 때를 좌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너를 우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앞 글자만 따서 그냥 좌미, 우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연속일 뿐만 아니라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좌미와 우미가 같아야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는 F'A가 존재합니다. 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만약에 어떤 fx라는 함수가 a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당연히 미분 가능성을 볼 여지가 없고, 근데 연속이야. 연속이면 좌우 미분계수를 찾아봐야 된다고. 절대값 x처럼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엔 미분이 안 된다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제일 쉬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그래프상 불연속점을 찾거나 아니면 뾰족한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출제 포인트가 미분 가능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프를 주고 어디서 미분이 안 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90번 지금 6페이지 잠깐만 볼래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미분 가능성 나와 있죠. 미분 가능성. 6페이지에 10번 잠깐만 보세요. 6페이지에 10번. 자, 요거 그래프 눈으로 보면서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정의된 fx인데 옳지 않은 거를 골라달라고 했고 1번 f'2는 0보다 크다. 자, f'2 동그라미 치시고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x가 2가 되는 점에다가 접선을 적당히 그려보세요. 2에서 접하게끔 직선을 대충 그려봐. 지금 10번 풀고 있어요. 2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어때요?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래서 참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2번 3으로 가는 극한이 존재한다. 3에서의 좌우 극한 서로 같죠? 비록 함수값은 다를지언정. 그래서 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불연속인 점은 2개이다. 불연속은 3이랑 5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3, 5 불연속이라서 참이고 4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3개이다. 자, 잘 보시면 그래프에서 불연속인 게 3이랑 5야. 근데 연속이지만 뾰족한 게 있어요. 잘 보시면 1일 때가 뾰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f'x가 0인 점은 2개이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접선을 그려보세요. 잘 보시면 0에다가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을 수가 없죠. 3은 뭐냐면 3은 불연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제가 불연속이냐면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 불연속 또는 뾰족 하면 미분 불가입니다. 불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 파트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뒷단원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2단원에서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냐면 미분계수 식변형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했지, 이렇게 생긴 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어.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변형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식이 요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일부를 치환을 해볼 건데 뭘 치환해 볼 거냐면 x 빼기 a를 치환을 할 거예요. x 빼기 a는 x가 a로 다가가니까 사실은 얘는 0으로 다가가는 요소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어떤 문자로 치환하냐면 h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분모는 h가 됐어. 그러면 x 빼기 a가 h니까 사실은 x는 a 더하기 h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a가 이항됐어요. 그럼 갖다가 넣는다고. 그럼 이제 x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a 더하기 h 빼기 fa.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미분계수의 구조를 잘 보시면 항상 너와 너가 서로 이렇게 빼져 있는 구조이고 서로 나눠져 있고 이 값이 0으로 가면 이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형태라는 거야. 근데 항상 너 빼기 너가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확히 그 부분을 맞춰 주셔야지만 f'a가 나와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했대. 근데 이런 극한을 구해달래요.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뭐 빼기 f1. 자, 예컨대 이런 거를 구해달래. 자, 요거를 줬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풀어내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 옆에다가 이 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f'1이라고 쓰고 여러분은 뭐라고 읽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됐죠? 자, 너가 너일 때 너를 구하세요. 라고. 극한 줄 테니까 극한 구하세요 문제이고 극한을 주고 극한을 구하게끔 시키는 문제는 항상 주어진 구조를 그대로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미분계수 파트가
전반부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목이 너무 가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래키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 막 깜짝 놀래키면 되는데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자 자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야. 그냥 얘에다가 필요한 요소를 나눠준다고. 항상 극한은 무조건 필요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쓰고 분모에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모는 어차피 약분돼서 극한 계산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분모는 x 플러스 1로 가고 너는 3으로 가고 분모가 x 플러스 1로 갔으니까 1로 보내면 2로 가겠죠. 답은 그래서 2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주고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미분계수 주고 이렇게 생긴 거를 여러분한테 구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생긴 식을 주고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너랑 너랑은 어떤 긴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식변형이고요. 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며. 또 해볼게. 이번에는 fx 다항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더하기 3h 분의 f에 2 더하기 2h 빼기 f 아니지? 빼기 3이 1이래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 2 더하기 f 프라임 2의 값은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거꾸로죠. 극한 주고 요거 함수값과 미분계수 구하자. 별거 없어요. 잘 보세요. 자, h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갑니다. 그죠? 분모 0으로 갔는데 수렴했어요. 수렴했다는 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맞죠? 자, 분자에 있는 식 h 0으로 보내면 얘는 극한이에요. 극한. 어쨌거나 이 극한 값이 0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fx는 다항함수라고 했죠. 다항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연속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너의 극한 값이 0이기도 하지만 이 분자의 함수값도 0이라고 h에 0을 넣었을 때 즉 f2 빼기 3이 0이니까 f2가 3이 나옵니다. 얘는 쉬워요. 여기다 f2라고 쓰지 않고 3으로 쓴 이유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다항함수 조건이 없으면 이게 f2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중동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기니디가 마지막 객관식으로 나왔거든. 약 4년 전인가? 그쯤 됐어요. 근데 전교에 2명 맞았어요. 야, 기니디 객관식인데 전교에 2명 맞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확률적으로. 정확히 전교 1등과 그 다음에 문제 안 읽고 찍은 애가 맞았어요. 푼 애들은 한 명 빼고 다 틀렸다는 거야. 그게 뭐가 나왔냐면 이 개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식에서 이렇게 써 있었거든. f x 빼기 1 x 빼기 2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너가 3이다. 기억번 f2는 1이다. 니은범 하고 이렇게 나왔어. 기억번 애들이 맞다고 다 좋다고 동그라미 쳤겠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얘는 극한이 0이라는 거지 fx가 연속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는 함수값이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출문제가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나와가지고 다 틀렸어요. 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너는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F2를 써도 괜찮아요. F2를 이렇게 써줍시다. F2를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러면 항상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 그랬지. 너 빼기 너 혹은 이걸로 봤을 때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면 돼요. 근데 분자에는 현재 누가 있냐면 얘랑 있는데 빼보시면 EH가 남지. 그러니 EH로 분자 분모를 나눠준다고 이렇게 나눠버린다고. 나누고 나면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가냐면 2분의 3으로 가고 너의 극한이 어디로 가냐면 F'2로 간다고. 즉 결과적으로 F'2는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답 더하면 끝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쪽에 식변형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따가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
H 0으로 가잖아. 약분 2분의 H 플러스 3. 약 0분의 0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EH로 나눠주면 이 부분은 따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변이 사실은 많아. 요 H가 0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N이 무한대로 간대. 근데 F에 1 더하기 N분의 1 빼기 F 1 곱하기 N 뭐 이런 형태도 있거든. 예컨대 이런 거 N분의 1 H라고 치환하면 돼요. 그럼 H는 0 플러스로 가죠. 얘가 H분의 1이지.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 얘는 항상 0 플러스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미분계수 한정입니다. 우미분계수 한정.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섬세하게 들어가면 얘는 이제 내신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얘기라서 지금은 안 할게요. 그냥 이런 형태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쪽에서 식변형 같은 것들 극한 주고 극한을 구하게끔 미분계수 주고 미분계수 구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극한 주고 미분계수 주고 극한 구하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것들이냐면 요 4페이지 보시면 미분계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식 변형들이 있죠. 요거 형태만 다 열심히 맞춰 주시면 되는 문제들이고 이거 좀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도함수의 정의랑 다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 그리고 그죠? 곱의 미분법 그다음 뭐 활용 나머지 계수 나머지 정리는 간단하게만 보면 되고 요거 이제 문제 풀고 마칠 건데 자 요거 도함수 설명 조금만 할게요. 지금 아까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가지고 얘가 요렇게도 된다고 했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자 요게 뭐였냐면 a에서의 미분계수예요. 너가 f'a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어차피 얘도 어떤 a에 관한 식이고 얘도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어떤 a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특정한 a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a와 이 a에서의 미분계수 간에 관계가 있지 않을까. 즉 이 x좌표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간의 관계를 찾기로 한 게 바로 도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에서의 정확한 접선의 기울기는 F'A인 미분계수고요. 그들의 함수 관계로 정의를 한 것이 정의역이 A가 되고 함수 값이 F'A가 되는 것을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 A 자리에다가 X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을 fx의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도함수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아까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봤죠. x제곱까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드렸죠. 근데 걔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내가 1 넣고 2 넣고 이런 식으로 구한 거고 요 식에다가 선생님이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요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쉬워. 한번 넣어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자, 이 자리에 x 플러스 h가 들어가면 x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제곱이죠? 자, 계산해 보시면 분자는 2xh 더하기 h제곱 나누기 h인데 h 한 개 약분되고 여기 한 개 남고 h가 0으로 갑니다. h 0으로 보내면 이건 0으로 가겠죠. 자, 뭐가 남냐면 2x라고 남아요. 자, 2x가 바로 x제곱의 도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함수라는 걸 구했어. 아까 혹시 x제곱,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2 나왔던 거 기억나니? 이 식에다 1을 넣어도 똑같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한 점 한 점마다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해버리면 내가 이 어떤 x값을 임의의 것을 대입을 했을 때 그때마다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함수의 정의예요. 도함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외워두셔야 되고 얘가 이제 나중에 뒤에 문제 풀 때 또 도함수 정의 활용해서 푸는 문제 나오거든.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를 선생님이 정의를 해드렸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x의 n승의 도함수를 아셔야 됩니다. 얘는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 전반부는 뭘 할 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x제곱의 도함수를 구한 게 2x잖아.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라고 표현한다고. x제곱을 미분하면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x의 n승의 도함수는 증명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너도 똑같이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의 n승 빼기 x의 n승 나누기 h.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되지? 너 빼기 너로 묶이고요. h.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h의 n-1승이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h의 n-1승 곱하기 x고 땡땡땡. 마지막엔 다시 x의 n-1승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항이 몇 개냐면 총 n개입니다. n개. 왜냐면 x 입장에서는 x의 0승부터 n 플러스 1승까지죠. 그래서 n개의 항이 주어져 있고 h로 나눴잖아. 약분 되겠지? h 0으로 보냈지? 자, h를 0으로 보내면 이런 요소들이 다 하나같이 뭐로 통일되냐면 x의 n 빼기 1승으로 통일이 돼요. 근데 n개래매. 그러니까 너의 도함수는 n개의 x의 n 빼기 1승입니다. 이게 수투에서 나오는 유일한 미분이에요. 다함수의 미분이죠. 자, 이제 미적분은 이런 거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뭐 지수, 로그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미적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항함수보다는 훨씬 이 형태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수원수투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요거 공식 기억하시고 그래서 너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극한의 연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극한의 성질인 수렴하는 극한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이 이제 성립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때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x3승 더하기 4x제곱 빼기 7x 이런 거를 미분을 한다 쳐. 너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너의 도함수 구하고 너의 도함수 구하고 너의 도함수 구하고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너는 3 앞으로 나오고 x의 제곱이고 얘는 4인데 앞에는 실수배니까 그냥 곱해지고 x제곱 2 앞으로 나오고 x의 1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7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미분 자체는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수투가 처음이신 분들은 요거 미분하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해요. 됐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도함수의 곱의 미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